지난달에 지금 미국의 지표 보면 농업 부문을 뺀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전문가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전달보다 낮아진 4.2%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8월 미국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2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달보다는 증가폭이 커진 것이지만 지난 1년간 평균 증가폭이 20만 2천 개였어요. 20만 2천 명.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만 개의 증가에도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믿던 8월 고용 상황이 미국의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 4.3%던 실업률은 4.2%로 0.1% 내려앉았습니다. 전달까지 넉 달 거푸 이어지던 실업률 상승 추세가 꺾인 것입니다. 앞서서 발표된 7월 실업률은 2021년 10월 그때가 4.5%였습니다. 그때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운 바가 있었습니다. 또 연준이 오는 17, 18일 통화정책회의 있죠. 0.25% 인하가 아닌 빅스텝 0.5%를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증가폭이 7월 대비 다소 반등한 데다가 실업률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며 이날 고용지표만으로는 연준의 행보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인사들은 잇따라 공개적으로 통화 완화 기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발표된 8월 고용과 관련해 경기 둔화, 노동시장 열기 완화는 최근 우리가 계속 봐온 추세대로 라면서 놀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연설에서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때가 왔다 라면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 폭을 더 키워서 대응해야 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오스틴 구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용시장이 명백히 식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고용시장 냉각에 대해서 이번 9월 회의뿐만 아니라 향후 몇 개월간 심각한 의문을 야기할 것이고 연준의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고용지표 발표 직후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 낮출 확률을 45%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날의 40%에서 다소 오른 것입니다. 일명 공포지수 불리는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변동성지수 VIX가 20 이하로 떨어지다가 다시 오늘 12.46% 크게 뛰어서 22.38까지 올라갔습니다. 한편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미국의 경기 우려 확대로 번지면서 미국의 뉴욕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10월 인도분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67.67달러로 전달보다 2.14%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6월 12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오늘 하락으로 WTI 가격이 이번 주에 8%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10월 초 이후 주간 기준 최대의 낙폭입니다. 이날 하락으로 WTI 가격은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이달로 예정이 됐던 감산 종료 시점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유가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약 8%, 브렌트 유가 9% 내리는 등 1년 만에 최악의 하락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동안은 관심도 없었던 세상의 경제, 금융, 정치, 사회, 이런 국방, 다방면으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함께 미국 증시 브리핑을 들으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TV 뉴스에서 국제 경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생소한 단어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또 그것이, 그 단어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조차도 알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 브리핑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TV에서 하는 말이 무슨 단어인지, 무슨 내용인지, 왜 중요한지, 저 말을 왜 하는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만큼 지식이 쌓인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 투자입니다. 단, 올바른 주식 투자입니다. 당장 100만 원을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 중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모두 사업가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사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몇억 원의 자금을 준비해서 자영업에 도전을 하게 되면 특수한 기술과 경험이 있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라고 그러죠. 진입장벽이 낮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점, 요식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장사한다 그러면 진입장벽이 낮은 치킨집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주식 매수했죠? 반도체, 전기차, 핸드폰 제조, 아마존과 같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매장. 일반인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고도의 기술력과 경영 능력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는 주식만 매수해놨어. 내가 기술이 있습니까? 또 사업을 하더라도 전기차 사업하는 회사가 반도체도 만들어내야 되고 핸드폰도 만들어내고 아마존과 같은 세계 상대로 하는 인터넷 매장도 하고 다 골고루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그 매수한 그 회사의 사업을 다 관여하는 것, 그 사업에 동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도의 기술력과 경영 능력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항상 그때가 기회였다는 것을 지나고 나야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막 하락하는 그 과정에는 다들 공포, 불안, 초조, 그렇죠? 어떨 때는 이 주식을 산 걸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2년, 3년 정도 흐른 후에 뒤를 돌아보면 야, 정말 쌌구나. 지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주가가 68,000원이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주가가 7,955원이야.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금 12만 원짜리가 지금 68,000원이라도 또 2만 원이 넘어가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주가가 8,000원도 안 돼. 7,955원이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다면 와, 이런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단 말이야? 현재 나의 모든 자금력을 총동원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